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운동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점의 각 운동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토크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R 크로스 시그마 F이고, 또한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시그마 타우는 이제 R 크로스 dPdt로 토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을 다시 우리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dRdt 크로스 P를 이제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이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적을 계산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0이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dRdt가 결국 속도 이제 V이고, 결국 P는 또한 선형 운동량 P는 이제 MV이기 때문에, 따라서 V 크로스 V는 이제 같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즉 이제 V 크로스 V가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이 V와 이제 운동량에 들어간 V는 같은 방향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외적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을 외적을 하면 이제 그 값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더해도 이 식은 성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식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제 R 크로스 P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꼴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타우는 우리가 dR 크로스 P d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R 크로스 P를 이제 L이라고 하는 이제 각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때 이제 결국 외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크기는, 일단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O점에서 이 7점까지의 거리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선형 운동량의 벡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R 크로스 P를 이제 각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두 벡터를 외적을 한 것이 결국은 각 운동량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외적은 일단 같은 평면에 있고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크기를 우리가 이제 스칼라 L이라고 하면 이제 크기는 MVR sin 파이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크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방향은 이제 이 두 벡터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된 평면에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만일에 이제 두 벡터가 이제 XY 평면상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Z축 방향이 이 각 운동량의 방향이고, 이제 각 운동량은 이제 R 크로스 P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이 식을 이제 R 크로스 P는 우리가 L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체의 각 운동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원판에 이제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어떤 강체의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의 이제 질점에 대한 우리가 각 운동량을 이제 Li라고 하게 되면, Li는 우리가 앞서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R 크로스 P이고, 이제 스칼라 값으로 생각을 하면 MVR sin 파이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V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R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결국 MR 제곱 오메가 사인 파이인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되는 원의 이제 접선 방향의 이제 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접선 방향은 항상 이 그 반지름과 직각인 관계에 있으므로, 따라서 두 벡터가 이루는 그 사이각은 이제 90도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부분에 대한 그 각 운동량은 결국 이러한 그 미소 질량에 대한 혹은 이제 질점에 대한 그 각 운동량을 모두 더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시그마 그 MIRI 제곱 오메가가 되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메가는 어떤 부분에서도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갈로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이제 시그마 MIRI 제곱이 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이제 강체에 있어서의 이제 각 운동량인데, 그런데 이제 시그마 MIRI 제곱은 결국 우리가 이제 회전 관성 모멘트의 정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강체에 있어서의 각 운동량 LZ는 이제 I 오메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토크는 우리가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LZ 대신에 I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이때 이제 그 관성 모멘트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므로, 따라서 이제 i를 따로 그 미분 기호 밖으로 따로 떼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결국 d 오메가 dt는 각각 속도의 정의이므로, 따라서 이제 토크는 이제 I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뉴턴의 이제 제2법칙의 이제 그 로테이셔널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시그마 F는 MA에 대응하는 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운동량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운동량 보존은 이제 그 토크가 이제 그 네트 토크가 이제 0이 될 때를 우리가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 미분 그 L 토탈을 미분한 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델타 L 토탈은 그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L 토탈은 이제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 됨을 알 수 있고, 결국 이 의미는 이제 초기 각 운동량은 이제 나중 각 운동량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강체에 있어서는 이제 L 이꼬르 I 오메가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각 운동량이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두 경우에 있어서 결국 이제 이쪽 이렇게 그 어떤 남자가 이제 이렇게 덤벨을 들고 있는데, 이제 덤벨을 이렇게 팔을 뻗었을 때와 이제 팔을 오므렸을 때 그 두 경우에 있어서 결국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의 각 운동량이나 이쪽 부분의 각 운동량은 동일한데, 하지만 이제 팔을 펼치면 이제 회전 관성은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오므렸을 때보다는 이제 각속도는 이제 작아지게 되게 되고, 반대로 팔을 이제 오므리게 되면 이제 이 회전 관성 모멘트 I가 이제 작아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회전 속도가 즉 이제 각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그 회전 속도를 크게 하려면 이제 관성 그 모멘트를 작게 설계를 해야 되고, 만일에 이제 저속으로 그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관성 모멘트를 크게
이제 설계를 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찰력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중량을 동일하게 설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이제 원판의 크기는 크게 하되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자동차 휠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림과 스포크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전 속도를 더 크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에 대한 설명은 그 생략을 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 채널에 그 기초역학 재생 목록에 이제 외적에 대한 영상을 그 업로드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반 물리에서는 뭐 외적까지 사용한 어떤 3차원 공간상의 문제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들 같으면 뭐 굳이 모르셔도 되겠고, 하지만 기계공학을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적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이제 이러한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한 이제 도르래의 반지름은 이제 R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분리의 그 스포크라고 하고, 이러한 원형으로 된 부분이 이제 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스포크에 대한 질량은 무시를 하고 이제 림만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이 구형의 물체와 이 블록의 그 선형 가속도를 이제 토크와 각 운동량으로 표현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각의 그 물체에 대한 각 운동량은 결국 이제 토탈 그 각 운동량은 이제 각각의 물체에 대한 그 각 운동량을 이제 모두 더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엄밀하게는 이 풀리의 이제 이 원의 중심에 대한 이제 각 운동량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생략을 했지만 결국 반지름 라지 R이 모두 곱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풀리의 중심점에 대한 그 각 운동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결국 두 물체는 이제 마찰이 없고 이제 두 개가 아니고 이제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물체가 이동하는 속도 V나 이제 이 물체가 아래로 이동하는 속도 V는 같다라고 보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 줄에 그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 풀리는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풀리의 접선 속도 V도 이제 다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V와 R은 공통 인수가 되게 되므로 이제 L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시그마 타우는 그 dl dt이므로 이제 L 대신에 이제 앞서 우리가 유도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이제 오른쪽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그 시그마 타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R 크로스 F 혹은 이제 힘 곱하기 반지름인데, 현재 이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M2 물체도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M1 물체도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그 중력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이제 이 접선 부분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그 M2 물체는 이 중심을 통과하는 부분에 이제 접하게 되므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제 결국 시그마 타우는 이제 M1GR 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M1, 즉 이제 시그마 타우는 M1R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형 가속도를 구하는 것인데, 일단 이 식에서 이제 그 M1, M2, 라지 M은 이제 모두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결국 또한 이제 반지름 R도 상수이므로 이제 모두 나가고 나면 결국 이제 dvdt만 남게 되므로, 결국 이제 dvdt가 이제 선형 가속도 a이므로, 일단 이 부분을 남겨둔 채 이제 이 값을 이제 양변에 나눠주면 결국 a는 m1g 나누기 m1 플러스 m2 플러스 이제 라지 m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기 이제 각 운동량을 이제 이 두 물체가 회전을 하지 않는데 뭐 각 운동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L이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P이고, 결국 우리가 속도와 질량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형 운동량의 방향도 이 방향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면 결국 이제 그 이 R 방향과 그 P 방향은 서로 이제 다 직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수식이 이제 성립을 함을 알 수 있고, 뭐 당연히 이 풀리 같은 경우는 이제 MVR이 됨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이제 강체로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I 오메가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선형과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MVR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원형 디스크 형태의 그 수평 플랫폼이 있고, 이제 그 플랫폼의 질량은 라지 M,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이제 이 플랫폼 위에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당연히 학생이니까 이제 질량 M이 있을 것이고, 이제 학생이 초기에는 이 가장자리에 있다가 이제 이 센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물론 이제 계속 이 디스크 형태의 플랫폼은 회전을 하고 있고,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중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심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 그각 운동량 보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그 회전 관성 모멘트가 이제 계속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이제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는 이제 총 그 반지름의 크기는 2m이고, 이제 학생이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제 0.5m에 위치를 했을 때에 이제 이 플랫폼의 각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외력이 작용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결국 우리가 초기가 아니고 이제 가장 기본 식은 이제 다음 식을 기초로 해서 그 이제 오메가 F를 이제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기 관성 모멘트 II는 이제 토탈 한 값이므로 두 질량이 다른 이제 두 개의 그 물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단 사람도 물체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두 개의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관성 모멘트를 이제 모두
그 더해준 값이 이제 토탈 그 회전 관성 모멘트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초기 그 관성 모멘트는 먼저 이제 플랫폼의 관성 모멘트는 이제 2분의 1 mr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디스크 형태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회전 관성 모멘트는 이제 2분의 1 mr 제곱이므로 이제 그 값을 그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점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mr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중 관성 모멘트도 결국 이제 사람만 위치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라지 R 대신에 이제 스몰 r이 그 대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초기 가속도가 이제 2 라디안 퍼 세크로 2.0 라디안 퍼 세크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값들을 다 알고 있으므로, 일단 이 식에서 이제 오메가 F에 대해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라지 M은 100kg이고 스몰 M은 60kg, 그리고 반지름은 2.0m, 그리고 그 스몰 r은 이제 0.5m이므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오메가 F는 4.1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그 관성 모멘트의 값이 그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각속도의 값은 그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